196페이지 자식 사망. 아니 그러니까 시대는 5페이지겠죠? 어? 남편 사업도 또 했다며. 남편 사업부도 했다며. 이거 아니에요? 남편 사업도 안 했습니다. 남편 사업부도 안 했대. 내년 이혼까지 했어요. 나는 표 기준으로 했어 내가. 그러면 195페이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거액의 부도를 맞았어요. 그 178페이지 명반하고 똑같은데요. 이등 재밌어 이런 걸 좀 비교를 해서 보는 게 178페이지 그 남편 사망한 명반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명곡만 달라요. 그거는 명곡이 자궁의 염정천상이고 이 명반은 해궁의 거문이 명궁인 게 차이예요. 거의 비슷해요. 무슨 저 벌 막 날라다니는 소리야. 근데 거기 이제 사람이 죽었고 여기는 요거 하고요. 그 뒤에 또 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내가 보다가 없네. 나중에 나오면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은 거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 맞고 이런 건데요. 아 그다음에 그 앞에 명반하고도 참 비슷해요. 그 앞에 명반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명반하고도 비슷한데 앞에 명반은 명궁이 천동인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178페이지 명반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자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았는데 일단 명궁이 거문이죠. 그죠? 좌보 있고 천괴 있고 화성 있고 그 다음에 천동의 화록을 만나고 관록궁에서 천이궁에서 록존이 있고 굳이 흠을 치자면 천마가 없는 게 좀 문제죠. 좀 그죠? 록마 교치가 안 됐지만 쌍록이 회조해서 뭐 사주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복덕궁에 있죠? 그죠? 복덕궁이 천량의 봉흉화길의 별이고 지공의 영성의 파쇄 이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복덕궁의 삼방에서 보면 직업이 있고 그죠? 공겁을 만나는 게 거기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쪽 천이궁에서 대모를 보니까 복덕궁 자체에서 뭐를 봐요? 파재? 3종 세트. 지공, 직업, 대모. 그죠? 파재 3종 세트를 보는 게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처궁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부처궁이 뭐예요? 태음이 겁공의 대모를 보고 영성을 보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부처궁에서 또 파재 3종 세트를 보고 있고요. 천이궁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편이 사업을 부도냈으니까 태양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태양 입장에서 보면 록존을 끼고 앉아 있으니까 거기다 대모까지 있으니까 양타협이 돼서 견제가 되는 데다가 대모까지 있고 공겁에 영성의 파쇄 이런 식으로 활용에 공겁에 파쇄 이런 것들을 만나니까 일단 좀 남편궁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남편궁이 태음이라 그렇게 뭐 일을 크게 벌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태음은 무슨 엄청 발산의 별은 아니니까. 그리고 부처궁 자체에서도 쌍록을 보잖아요. 그죠? 쌍록을 보긴 보는데 명궁 자체에서 보는 보다 부처궁에서 보는 게 약간의 살성을 더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태양궁 자체에서 보는 것도 살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아, 그래서 잘 살았겠죠.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어찌됐든 쌍록이 있으니까. 그
그 다음에 뭐 길성도 많잖아요. 보필이 있고 이러니까 뭐 리더십도 있고 로건과 다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어느 군에 갈 때가 문제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무가는 그러니까 대운 한번 흘러가는 걸 보면 기해는 뭐예요? 기는 문곡의 기니까 전택궁이 좀 나빠서 어렸을 때 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죠? 20대, 그러니까 10대, 그러니까 그 무술대 안에는 천개 기가 있어도 천개 권이 있으니까 막아줬을 거고, 정류대안이 조금 문제였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결혼한 걸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병신은 염정의 기니까 아마 부모 뭐 어떤 상망사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을가는요.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문제가 되겠죠. 을가는 뭐예요? 태음의 기니까, 그죠? 부처궁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는 천동의 록을 태음의 기로, 그러니까 결과화하는 거니까 록했다 기해서 그렇게 큰 파재가 있을 거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보대안이 문제인 거예요. 가보대안이. 자, 일단 거문이 파군으로 가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기월동량 사주가, 남두성이 사주가 북두성으로 가면 간이 붙는다 그랬죠. 그죠? 또 사업을 크게 벌린다 그랬죠. 거문이 파군의 경향까지 있으니까 일을 좀 크게 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선 자체가 좀 문제죠. 정파상이 염정, 화기의 경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백호, 관부, 뭐, 그 다음에 이쪽 자궁에 보면 뭐 있어요? 상문, 뭐, 제살, 주소. 이런 별들이 있죠. 예. 그게 문제죠. 그걸 뭐라 그래요? 형수인동격이라 그래서 형수협인, 형장유사. 예? 외워요, 이건. 형수, 협인, 뭐예요? 형장. 관제성이죠? 형장유사. 곤장 맞는 거 아니에요? 곤장 맞는 거. 그래서 관제를 의미해요, 관제. 관제를 의미하는 별이 뭐 있었어요? 염정의 기. 거기 염정의 기 보죠? 염정의 기. 그 다음에 관부, 백호. 상문보다 백호가 관제 역할은 더 커요. 관색, 관사. 이런 것들이 관제랑 관련될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직선에 보면 경향 있고 경향, 천형 이런 게 다 관제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크고 거문의 기, 태양의 기란 말이에요. 이건 염정이랑 관련된 거고, 염정이랑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제성이, 그 다음에 여기다 뭐 걸려요? 천형, 그죠? 이런 것들이 걸리면 다 관제란 말이에요. 뭐 경향도 일조를 하고. 자, 파군 입장에서 보면 경향을 보고 백호에 관부가 있으면서 대궁에 염정에 화기가 있고 문창에 어떤 문서로 인해서 관제가 오는 거죠. 아, 이분 전화하면 안 되는데. 네, 얼른 오세요. 그 다음에 3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인궁에 뭐 있어요? 또 관부가 또 있죠. 그죠? 인궁에. 그러니까 지금 5궁에서 보면 쌍관부에다가 염정화기에 이렇게 7, 8항의 변화 변동이 굉장히 강한 운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운에는 관제가 분명히 와요. 왜냐하면 염정화기에 쌍관부에, 그죠? 백호에 이렇게 있죠. 그죠? 응? 그래서 관제가 분명히 와요. 이거는. 그 다음에 상문백호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상망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거기가 지금 부질선이니까
문서, 그죠? 문서의 천 이상의 관제죠. 부질 명천이니까. 명천 부질이니까 부모를 문서로 해석해서 문서의 천 이상에서 관제가 올 가망성이 가장 많죠. 그죠? 또 다른 거로는 뭐 부모의 어떤 상망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왜 한숨을 쉬어? 왜 한숨을 쉬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로건가기를 돌리기 전에 벌써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천선 자체에. 그 다음에 제복선 자체도 한번 보세요. 대한제복선을 보시면 대한제복선을 보시면 잠이 천부의 천마, 천유, 천고 이렇게 있죠. 그 3방에서 뭐 만나요? 천영, 타라, 염정, 화기 이렇게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돈 문제로 인해서 어떤 관제성이 요구가 되고 돈이 어떻게 돼요? 타라 천마로 절종마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천영, 타라, 천마, 부시마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절종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로 인해서 뭐예요? 염정화기. 관제가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미 제복선도 깨졌다는 얘기예요. 부관선도 마찬가지잖아. 진궁도 보면. 그죠? 진궁은 다행히 쌍록의 협을 받기는 하지만 진궁 자체도 문제가 되죠. 이렇게 진궁 자체의 관록면에서 이렇게 쌍록의 협이 되는 것도 이게 우선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 거야. 돈 융통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사업상. 자, 그렇게 생각을 보고 이제 사화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갑간 뭐예요? 염파 무일이죠. 그러면 염정의 화기를 제여수국격 안 했다. 그 대한 자체에서 뭐예요? 제여수국격이죠. 대한 자체가. 그러면 무곡이 완전히 깨지잖아요. 응? 제여수국격으로. 대한 자체에서. 염정의 기와 무곡이 만나면서 제여수국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제여수국격. 자, 그러면 자, 염파무일이니까 일단 대한내공으로 선천의 화기가 들어온 것도 나쁜데 그 선천의 화기를 발생시킨 게 무지무지하게 나쁜 거죠. 응? 선천의 화기를 대한내공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더군다나 천이공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염정화록으로 록기전도로 결과화한 거죠. 염정의 기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정의 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관제가 드러날 소지가 무지하게 많은 거죠. 대한내공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형로 명천성 사해공의 태양의 화기로 록조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깨버렸죠? 그죠? 왜 한숨을 쉬어? 미치겠네. 록조는 완전히 깨버렸죠? 자, 자궁의 염정의 기가 염정의 기를 록으로 발생시켰으니까 이게 결과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태양의 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공이라 그랬어요? 발생공이라 그랬죠? 그 발생공이니까 이걸 뭘로 보라 그랬어요? 록으로 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사궁의 태양이 록이 되고 천동의 여기 록이 있죠? 묘궁에. 그럼 진궁은 발생궁이 되는 거예요. 요 록과 록이 협된 진궁은 발생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진궁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을 먼저 해석하고 결과를 제일 끝에 해석해야 되잖아요. 발생이 원인이니까. 그죠? 응? 발생을 먼저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사해공 발생, 진술궁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해공을 읽고 진술궁을 읽고 그게 발생 원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천동의 록은 인자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염정화기로 된다. 순서가요. 그러니까 아니 진궁이 발생궁, 그러니까 진술궁 발생궁, 사해궁 발생궁. 그러니까 사해궁이 그러니까 태양의 록이 태양의 그 기가 발생궁으로 변하니까 록으로 변환을 해서 천동의 록하고 진술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사해궁을 해석을 해보면 거일이니까 계약이죠. 그죠? 거일이니까 계약이고 어떤 거에 대한 계약이냐는 얘기지. 어떤 것에 대한 계약. 그 다음에 형로는 출납으로 해석을 해요. 출납. 들고 나는 거. 뭐가 들고 나는 거? 그렇지. 돈이 들고 나는 계약이죠. 그죠? 돈이 들고 나는 계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록존이 깨졌으니까. 손재가 된 거죠. 그죠? 비록 태양을 록으로 바꿨지만 사실은 그게 록존이 다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의 거일, 계약상, 그죠? 돈에 관련된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돈이 출납,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거기 라니가 있으니까 돈이 조금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진 거지. 그죠? 그럼 돈의 출납이 돈에 대한 계약의 출납이 왜 이루어졌어요? 진술궁도 읽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건 뭐예요? 부관. 남편이, 그죠? 남편이 뭐 했어? 무곡. 돈이죠. 무곡, 돈의 형로, 출납에 과. 무곡의 과잖아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죠? 과는 집착이잖아요. 집착, 집중, 뭐. 거기에 너무 강해서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공, 중도 좌절이 생긴 거야. 돈에 집착을 너무 부리다 보니 이거 적당한 선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못하고 끝까지 그 돈을 잡으려고 하다가 절공, 중도 좌절이 생겨서 천형, 어떻게 됐어요? 현극성이 발생한 거야. 현극이 발생해서 타락, 성가신일이 생긴 거야. 아시겠죠? 하나씩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걸 자꾸 외우셔갖고 다른 데도 써야 돼. 태부랑 천원은 그렇다 지금 태부는 어떻게 돼요? 아, 태보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기회, 이런 게 별로 좋은 기회가 아니지, 지금. 태보 누군가의 도움, 조력, 뭐 이런 거잖아. 막 누가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했겠지.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제안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선천의 염정의 길을 록으로 발생시킨 것 자체가 이미 이거 끝났어요. 여기서 게임 셋이야. 하면 안 돼. 근데 그 진궁 자체가 쌍록에 협의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돈도 조금 돌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거가 지금 큰 돈을 벌려고, 왜? 사해궁의 록존에 홍란천이가 있으니까 큰 돈 벌고 싶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 걸 거란 얘기지. 응? 그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지.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 좌우궁? 문서선이잖아요, 문서선. 그죠? 문서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질선이니까 문서선이고,
문창에 화과이니까 문서고, 주서가 있으니까 문서고, 천상이 있으니까 문서란 말이야. 그죠? 이거 완벽한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관제가 생긴 거야. 부도 맞은 거지. 응. 그러니까 뭐 이럴 경우에는 약속어음이나, 그죠?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그래야지. 이런 대안에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장사를 하라고 해야 돼. 현찰 장사라 그래야 되고. 그죠? 차라리 안 되면 신용카드 받으라 그래야 되고. 약속어음이나 뭐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면 안 되죠. 무고 과에 너무 욕심 부리면. 그럼 이 대안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문서로 인해서 화재가 생겨서 관제까지 연결될 거다라고 해줘야지. 누가? 내가? 남편이. 왜? 태양이 움직이고 부관이 움직였으니까. 이해됐어요? 응. 그러면 이제 어느 유년이냐 이런 얘기죠. 어느 유년이냐. 자, 지금 움직인 게요. 자, 그러니까 자오궁은 무슨 선? 부질선. 그죠? 명천 빼고 명천을 안 쓴다고 저기 해석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사해궁은 형로선. 그 다음에 진술궁은 부관선. 그러면 파제는 뭐가 꼭 동해야 된다 그랬어요? 파제는 형로제복이 있어야 되잖아. 형로제복. 제복이 있어야 되잖아. 형로제복이 제복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무곡도 돈이지만 일단 돈궁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제는 뭐야? 형로제복선에다가 뭐 부관부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뭐 겁공 이런 게 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겁공 자체는 안 동한 거야. 그죠? 겁공 자체는 안 동한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파제는 가장 크게 뭐예요? 파제의 궁선은 형로제복이고 파제의 궁선은 형로제복선이고 겁공, 그죠? 뭐 소모, 대모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가장 큰 거는 겁공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궁선으로는 형로선만 움직인 거고 궁선으로는 그 다음에 이건 안 움직였어. 사실은 겁공의 소모대모 이런 건 안 움직였어요. 그죠? 그냥 단지 록존이 지금 사해궁에서 다 깨졌다. 응? 그거고 그 다음에 진술궁에서 무곡이 돈이다. 응? 그것만 보였지. 그게 이제 뭐 겁공이 동해서 깨졌다 이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겁공이 이제 유년에서 동할 때 응? 깨지겠지. 그 다음에 지금 형로선만 있으니까 어느 선에 갈 때? 제복선에 갈 때, 그러니까 제복선에 가거나 제복선이 어떻게 할 때? 움직일 때. 유년에서 록기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제복선 유년으로 가거나 제복선이 움직일 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운 3살이 되니까 무인년이 됐어요. 1998년. 무인년이 되니까 7살운에 왔어요. 그죠? 7살은 거대한 변화죠. 근본적인 변화고. 근데 거기가 지금 무슨 선이에요? 제복선에 와 있죠. 그죠? 제복선 유년에 와 있어요. 자부살에 화살 위권 또는 화살 위패가 되는데 거기 관부 있죠. 그죠? 제복선 유년에 와 있는데 그 유년 사화가 이제 어디를 치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유년 사화가 무간이니까 뭐예요? 탐낭? 화? 록이죠. 그죠? 탐월필기니까 탐낭
화록으로 대한에서 발생시킨 부관 형로선을 발생시켰죠. 그죠? 재적인 기도심이 생긴 거죠. 그죠? 남편이. 탐낭으로 욕심이 생긴 거야. 욕심이 생겼어. 돈에 대한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죠? 그 다음에 2차 발생이 어디예요? 탐낭의 록과 염정의 록이 만나는 어디예요? 사해궁이 2차 발생이죠. 그러면 그건 아까 수미 동기가 그러니까 록기 전도가 될 때는 수미 동기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이거 지금 아까 태양의 록으로 지금 그러니까 변환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사해궁의 상황도 이윤에 분명히 일어나고, 그죠? 발생으로. 그 다음에 진술궁도 지금 발생시켰으니까 진술궁도 발생하죠. 유년에서 다시 쳐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예요? 탐낭의 록. 2차 결과. 그거 끝났죠?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천기의 화기죠. 그럼 부질제복이 되잖아요. 그죠? 돈문서. 돈문서잖아. 부질제복 이렇게 되니까. 돈에 관한 문서. 가 어떻게 됐어요? 계획 착오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 지공 움직이죠. 그죠? 그죠? 요게 조금 이제 뭘 그렇게 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천계 화기가 됐죠. 근데 이궁선은 지금 대한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상관은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지금 부질 제복이죠. 응? 충미궁이 부질 제복이에요. 그러면 좌우궁은요? 명천 부질이에요. 그죠? 그럼 부질 똑같죠? 그래서 군간공명은 일어나요. 응? 부질 똑같아서. 그래서 거기 사실은 군간공명이 일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대안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겁도 결국은 동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충미궁이 화기가 된 건, 사실은 어디랑 다시 군간공명을 일으켜요? 좌우궁을 군간공명을 일으키겠죠. 왜냐하면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 대한에서 발생시킨 궁선은 좌우궁선이죠. 원래. 그걸로 해석하지 말자. 네, 부질. 그걸로 해석하지 말자. 그러면 그건 저기 하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있으니까. 자, 사궁이 태양 화기죠. 응? 응. 그 다음에 저 미궁이 천기 기죠. 그러면 태양 화기와 천기의 기에 만나는 오궁이 결과궁이죠. 그죠? 됐어요? 응. 그러면 대한에서 염정 화기를 결과화한 걸 다시 유년에서 결과화하죠. 그럼 100% 관제가 되죠. 이거는. 이 해에. 왜 이렇게 뭐 언제는 록으로 썼다, 언제는 기로 쓰느냐, 뭐 다 써야 돼, 그렇게. 응? 그게 다 써야 돼. 천기의 기라서 여기가 유년의 결과궁이라. 여기는 유년의 결과. 유년의 결과궁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요거대로 뭐 이제 제복 부질이니까 뭐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든지 뭐 아니면 계획 착오로 해석을 하든지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이렇게 그 결론을 내는 거 아니고요? 아니지. 대한에서 움직인 궁선을 결론을 내줘야지. 그러니까 대한은 환경이고 유년은 시간은 확인시켜주는 시간적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대한에서 움직인 궁을 유년에서 움직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오궁이 결과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오궁이 결과궁이 되는 거지. 2차 결과궁이. 대한 대한에서 이미 결과시켜던 궁을 다시 유년에서 결과화시킨 거지. 그러면 무인 유년에 지금 좌우궁 움직였고 사해궁 움직였고 진술궁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한에서 암시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난다? 무인년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복잡하죠, 조금. 이 사람 항상
너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무인년은 사실 인공 자체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 대한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죠? 응? 뭐 선천의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무인년에는 단지 그냥 해석한다면 아, 제복선 유년에 왔다. 그래서 형로제복선이 완성이 됐다. 요걸로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무인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화를 돌려서 다시 대한에서 친 궁선을 다 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대한에서 암시한 사건들이. 응?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 진짜. 진짜로. 응? 그러니까 뭐 태양의 기를 기로 그냥 안 쓰고 또 로고로 썼다가 또 기로 썼다 이러니까. 응. 아시겠죠? 그런 양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발생이 부관이니까 남편이 사업하다 그런 거죠, 그죠? 남편,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되셨어요? 나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해시키려니까 좀 힘드네. 쉽지 않네. 자, 보세요. 그냥 설명을. 갑오대하는 파군 경향이 좌하며 대궁에 선천, 염정, 화기, 천상, 문창, 화가가 좌한다. 거기 이제 주소는 빼먹었네요. 삼방에서 양 관부와 백호의 관제의 상관성계가 들어오고 염정, 천상, 경향, 화기, 형수협인의 형장유사의 관제성계가 들어온다. 갑오대한이 갑간 발생이 문서의 천의에서 염정, 화기를 화롱으로 발동시키고 결과는 형로선의 천의궁이다. 이두식 추론법으로 보면 문서의 천의상에서 관제가 발생이고 결과는 태양 화기로 사해공선의 형로의 명천과 관계된 사한이다. 자, 형로와 명천에 관계된 사한은 어디예요? 태양 화기 사해궁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궁의 태양은 대궁의 거문이 있으니 거일의 계약이요. 동궁한 록조는 고정제를 의미하며 삼방에서 들어오는 지공 대모는 파제를 의미한다. 형로선은 커뮤니케이션, 이제 출납 하나 더 외워야 되겠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명천선도 또한 그러하니 이는 제의 계약에 관련한 출납상의 손재를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서의 천의상에서 관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궁 얘기하는 거죠. 좌우궁 문서의 천의상에서 관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사해궁 태양 화기가 자한 공선으로 말미암으니 돈의 출입에 관련한 문제 즉 부도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 화록이 문서의 천의를 발생시켰지만 이것이 결과가 되고 대한의 결과가 도리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명은 무인년의 사업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 거에게 부도를 맞았다. 무인년의 일이 발생한 것은 유년의 무관 탐낭 화록이 대한 염정 화록과 더불어 해궁을 2차 발생하는데, 그죠? 염정 화록과 태양 화록 2차 발생 궁이가 해궁 대한 형로선 선천 명천선이다. 대한 화록이 자한 공선이 대한 명천선인데 유년에서 2차 발생 형식으로 선천 명천선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해궁이죠. 대한이 발생인 대한 명천선을 공간공명으로 수미동기 형식으로 암동시켰기 때문에 이해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걸 여기 저기 막 빼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례 일과 이명은 아주 흡사한 상황이지만 이명은 갑오대한 첫 해인 무인년에 일이 발생하고 신례 일은 앞에 거요. 갑오대한 후반 5년이 첫 해인 개미년에 일이 발생한 것은 원명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거문은 북두성인데 대안에서 북두성이 파고눈으로 갔으니 흉상이 전반 5년에 응한 것이고 신례 1은 원명의 명공성인 천동이 남두성인데 갑오대안이 파곤이 북두성이니 길흉이 후반 5년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건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 설명으로 그냥 간단한데 원래는 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잠이 들어서 안 배운다 그러겠다. 됐죠? 네. 응.
넘어갑시다. 쉬는 시간에 때 다시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 정확해요. 진짜 잘 맞아,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 자식 사망. 자, 봅시다. 자, 묘유궁의 정파상이니까, 같은 묘유궁의 정파상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혈연의 변동이, 혈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암시가 있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죠? 거기에 직업까지 있으니까, 직업, 절공, 파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천월도 있고, 그 천상이 뭐가 돼버렸어요? 천상이. 문곡의 화기에 의해서 협인됐으니까 분명히 뭔가 혈연으로 인한 상심사가 분명히 있는데 문곡의 기는 상례를 의미하니까 그지? 사망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디가 나쁜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아니, 어떤 사람이 갈 건가. 자, 선천의 기가 형로선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형제도 갈 수 있어. 그죠? 특히 이제 거기 태양이니까 뭐 남자 형제 될 수 있어. 천형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가능성 하나. 개간, 그러니까 명궁에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명궁의 개간, 탐낭, 화기는 부관선에 있는데 거긴 로권이 있으니까 해액이 돼요. 그죠? 해액이 되잖아. 그 다음에 부처궁에 그럼 형제궁, 임간은 무곡, 화기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액이 되죠. 이제 나쁜 건 문곡에 기가 있으니까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부처궁은요. 신간, 문창의 기. 문창의 기. 그럼 거 붙여도 나빠요. 왜냐하면 문창의 기가 되면 어디를 쳐요? 문곡의 기와 문창의 기의 협인 축궁이 화기가 되죠. 그러니까 금강공만 돌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화기 돌릴 때도. 근데 그거는 지금 로건이 있으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자녀를 보자고요. 자녀궁이 일단 자 육친궁의 록존이 내가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그죠? 사망 아니면 생리사별이에요. 육친궁의 록존은. 그러니까 육친궁에 록존이 있다고 좋다고 보시면 안 돼요. 부처궁의 록존도 마찬가지예요. 록존은 전택궁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데다가 뭐가 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의 협이에요? 천마가 경양타라 협이 돼서 뭐가 된 거예요? 뭐 부시마의 협이 됐죠, 그죠? 사막마잖아. 부시마는 사막마잖아요, 거의. 기마가 사막마긴 하지만 하여튼 부시마 시체를 끌고 오는 말이잖아요. 거기다 또 뭐 돼요? 전마되죠, 그죠? 록존은 양명지원인데 이게 지금 록존 자체가 지금 깨졌죠, 그죠? 주성이 없어서 깨졌잖아요. 거기다가 경간의 궁간 그 자화기가 뭐에 들어가요? 천동의 기죠. 응? 그럼 그냥 명반을 보고서도 누가 제일 불안하다? 형제와 자식, 그죠? 엄마와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 이해했죠? 예. 저번 주에 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육친궁의 록존을 좋다고 보면 안 돼요. 꼭 생리사별이 가능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뭐 있어요? 회기, 식신, 뭐 비렴 이런 어두운 별들이 있죠, 그죠? 회기, 식신, 비렴, 뭐 어두운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망 사건이 자식 아니면 형제나 어머니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갔어요, 지금 운이? 경호대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식의
상망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왜? 록존이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벌써 생리사별이야. 근데 거기가 천동이 화기가 되니까 아이성을 쳐버렸으니까 가겠죠. 그죠? 네, 문제가 되겠죠. 자, 거기 인공의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냥 양형형기요. 태양, 양자가 이 태양이에요. 영성, 천영, 화기. 양형형기격. 이거 이두 선생님이 만든 격. 원래 전세는 없는 격. 근데 이게 전세 내용은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격으로 만든 게 그냥 이두 선생님이 만든 건데, 양형형기는 뭐가 되냐면요. 상한다. 뭘 상한다? 관을 상한다. 관을 상하는 근심이 있다. 상관, 지우. 그 다음에 관, 비, 지, 유. 관비에 시끄러움이 있다. 요자는 시끄러울 요자, 어지러울 요자. 그러니까 관을 상하는 근심이 있고 관비를 당하는 시끄러움이 있다. 이것도 근심이야. 시끄러움이 있다. 왜 그래요? 태양이 뭐니까? 태양이 관직이죠. 관록이죠. 그죠? 그래서 관록에 어떤 관직에 타격이 있고, 뭐 실직을 하거나, 그죠? 나쁜 데로 전출되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관직에 타격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상 타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관비가 그대로 있겠죠. 관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원래대로고, 태양은 뭐예요? 남자죠. 그러니까 남성 육친의 어떤 형극이 있죠. 천형, 형극. 남성 육친의 형극. 그 다음에 천형은 형극 말고 뭐 있어요? 천형은 형극 있고, 법에도 쓰죠. 법, 의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쓰니까 관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제는 여기 쓴 거고, 수술 있겠죠. 수술. 수술은 뭐 질병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건 뭐 여기 태양 때문에 남성이라고 했지만 남성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관에 타격. 그죠? 실직을 하거나 나쁜 데로 뭐 전출이 되거나, 그 다음에 사업상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관제가 꼭 와요. 그 다음에 육친에 형극이 있거나, 수술을 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또 하나 있어요. 남에게 이용당해요. 이용당하고 토사구팽되고 버림받아요. 진짜 내가 양형형기격이니까 이렇게 되대. 그게 움직이는 때에.
그 때가 아니라 유년이 아니라 그게 움직이는 때. 이거 잘 맞아요, 양형형기법은. 중급자미두수 1권에 보면 이 양형형기법 해석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명반 해석한 게. 뭐 기치료하는 사람인데 거의 무료로 해줬는데 그렇게 해갖고 고소를 해버린 거야. 이 양형형기 운에. 그래갖고 뭐 돈 물어주고 막 감옥 가고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양형형기격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운 올 때는 조심해야 돼. 아예 누구 안 도와주는 게 나아. 자, 양형형기 있잖아, 거기. 그대로 고 있잖아. 문고객이 천형, 영성, 태양. 일직선이 완전 양형형기잖아, 그지? 명궁에서 만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형제가 그렇게 되는 거지. 형제가. 삼방에서 만나도 마찬가지야. 삼방에서 만나도. 안 좋은 걸 먼저 찾아야 돼. 왜냐면 그걸 빨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사주 배우는 목적이 피할 수는 없지만 우산은 준비해야 되잖아. 응? 어떻게 자연재해를 막어. 근데 우산은 준비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높은 데로 가든지 뭐 자튼 뭐 지진이 날 것 같으면 쫙 엎드리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진이 날 건지 홍수가 날 건지 불이 날 건지는 알아야지 뭘 준비를 하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더군다나 형로제복이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이제. 여기 지금 투자하면 어떻게 돼? 다 말아먹는 거지. 이거 진짜 크게 말아먹어요. 내가 양형형기가 되니까 나도 이용당하고 우리 남편도 이용당하더구만. 태양이니까. 같이. 그렇게 되더라고. 자. 자전선에 왔단 말이에요. 자전선에. 그죠? 그러면 발생이 어디예요? 인궁이죠. 그죠? 인궁, 태양, 화, 록을 발생했는데 여기가 지금 록기전도로 뭐예요? 결과궁이죠. 결과궁이잖아. 록기전도로 결과궁인데 여기는 없지만 그 경양 앞에 어디에 금여가 있어요? 신궁에 금여가 있단 말이야. 경양 앞에 금여가 있으니까 신궁에 금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숨줄과 관련된 형로 제복선이고 운곡의 기가 뭐를 의미한다? 상례를 의미하죠. 거기 천형까지 있으니까. 그죠? 거기가 발생은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결과궁이에요. 거일의 역마고, 그죠? 결과궁이에요. 형로제복에 어떤 사망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어떤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그 결과궁이야. 그러면 발생궁은 어디예요? 천동의 화기니까 자오궁이 발생궁이죠. 자전 명천, 명천 자전이 발생궁이죠. 그죠? 명천 자전이 발생을 했어요. 천동의 록으로 발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묘유궁이 원래 형기협인되어 있었죠. 문곡의 화기에 의해서 형기협인되어 있었잖아요. 그 궁선을 태양화록으로 발생을 시켰으니까 거기도 발생궁이죠. 사실은 이제 결과궁이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혈연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혈연에 뭔가 크게 일이 생겨. 그죠? 됐어요? 자, 발생공고 두 개인데 사실은 그게 결과공이에요. 응? 그 다음에 선천의 문곡 화기와 대한의 천동 화기의 협인 충미궁도 결과공이죠. 예? 그 나중에는 발생공으로 가는 거야, 그게. 결과공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상문, 백호, 천곡. 사망의 상관, 성이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인궁의 거의를 신궁으로 차성안궁하면 저쪽 차성안궁하면 진술궁도 결과궁이 되죠. 그죠? 진술궁도 결과궁이잖아. 거기에 홍란천이 병부병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질병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례궁, 부관부질, 자전명천, 부관 다 동했죠. 그죠? 아마 자전명천이 이렇게 동해서 사고 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여기서. 뭐 설명은 없지만. 이거 같아.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아들만, 그러니까 딸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 발생이 태음이라, 천동이라. 왜 그러냐면 부관부질은 보면 자, 진술궁이 대한내궁인데 천량의 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록 결과궁이 돼서 뭐 발생이 된다 그래도 과가 있어서 완충작용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좌우궁은 없잖아. 없는 상태에서 록존을 그대로 그냥 깨버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아시겠어요? 아마 식구끼리 갔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이든 누군가와 함께 같이. 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부관부질이 여기 지금 동했잖아 또. 거기 홍란천이 뭐 다 동했잖아. 그러니까 뭐 사고를 좀 당했겠지. 그치? 피를 많이 흘렸거나. 설명이 없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몸궁이 아직 안 동했잖아요. 몸궁이. 지렉, 신궁이 다 동해야지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유년에 가겠어요? 몸궁의 운으로 갈 때 가겠지. 그죠? 응? 그러니까 이 대안에는 자식이 문제 될 수 있다라고 꼭 봐줘야 돼, 이거는. 자식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줘야 돼. 근데 신궁이 지금 지렉 신궁이 있어야 되잖아. 몸궁이 있어야지 몸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신궁이 안 동했죠. 지금 그 발생과 결과 안에서. 그러니까 신궁 유년에 가면 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언제 간 거예요? 신사년에. 응? 신사년에. 이게 만약에 그냥 아버지랑 같이 안 갔다 해도 아버지는 아픈 거야. 남편은. 부관부질로. 남편은 아픈 거야. 질병으로. 그러면 신사년에 다시 똑같이 움직이죠. 거문, 문창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죽었는데 왜 그러면 경진년에는 안 죽었느냐? 경진년에도 똑같이 동하잖아. 경진년에는 대안에서 동한 거랑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왜 경진년에 안 죽었어? 경진년에는 부관부질에 관한 거고 신궁이 안 동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이건 그냥 찾을 수 있는 거야. 자식이 언제 그럼 잘못돼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경진년에도 똑같이 움직이니까 경진년이 그러면 안 돼. 왜? 신궁이 안 움직였고 경진년이 앉은 궁선이 뭐야? 부관 부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긴 아니라고. 그럼 어딜 때? 신궁이 움직이면서 형로제복에 화살비 폐되는 신사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냥 이거는 그냥 찾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령만 나중에 알고 나면 훨씬 더 쉬워져요. 지금 근데 그 요령이 지금 아직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궁선이니 뭐 별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건데
그런 것만 찾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빨라요,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 읽어볼게요. 경호대원 신사년 43세 자식이 사망했다. 경호대원 오궁의 록전이 동궁하고 대궁에서 동어를 차성항궁한다. 대한제백궁의 거일, 문곡, 화기, 천영이 거슬리는데 대한사화를 보니 경간, 태양, 화록 발생은 인궁 거일의 문곡, 화기, 천영을 발생시키고 결과는 자녀의 천이궁인 자궁의 동월의 천동화기가 되었다. 이 천동화기는 대한, 명궁, 선천, 자녀궁으로 차성항궁에서 양타, 협기, 흉상이 형성된다. 대한, 경간, 태양, 화, 록이 인궁에서 발생하는데 이 궁이 형로제복서는 사망의 상관궁이며 문곡, 화기는 상례를 의미하는 상관, 성에 속한다. 일반적인 이두식 록기법으로 말하자면 형로제복의 문제가 발생, 즉 제백이나 사망이죠. 목숨줄이니까 결과가 자녀의 천이나 전택의 천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태양 화록 발생에서 이미 사망이라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냈고 결과인 천동 화기에서 사망이 발생한 대상이 자녀임을 엿볼 수 있다. 자식이 사망한 것은 2차 결과가 충미궁, 대한, 지례궁이 되고 상문백호, 천곡 등 사망이 상관성이 인동해서 그러한 것이다. 즉 일반적인 록기 이론, 즉 록은 사건의 원인, 기는 사건의 결과가 반대로 록은 사건의 결과, 기는 사건의 원인으로 전도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대안에서 록기 전도로 길흉에 대한 암시가 공간적으로 맺혀 있을 때 유년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는 대안의 발생곡은 명동 또는 암동하여 수미 동기 형식을 갖춰야 그 사안이 발생한다. 이명은 신사년에 자식이 사망했는데 신사년은 궁간공명이라는 암동의 형태로 대안의 발생을 유년의 발생이 물어서 수미 동기 형식으로 대안의 암시가 인동된 경우다. 여기 지금 궁간공명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신궁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신궁 유년으로 갈 때야. 부연하면 대안이 발생궁이 형로제복선 유년의 자한 공선도 역시 형로제복선이 되니 신간 유년 거문 화록이 대안이 발생궁에서 대안의 발생을 움직이자 궁간공명이 일어나 대안의 암시가 수미 동기로 발동한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발생이 지금 여기 그 태양의 화록으로 발생했지만 이거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이 지금 천동이 발생이잖아. 그래서 아마 딸이야. 발생이 원인이니까. 태양 때문에 딸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아들이고 여긴 지금 그러니까 록기 전도가 돼서 천동이 발생이 됐잖아. 그러니까 딸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여기 설명은 안 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듣느라고.